제가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가보시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나 숏을 하면서 산다. 근데 승희님 숏 해본 적 있어요? 공매도? 아니요. 없죠. 한 번도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생각도 있다라는 생각 생각도 자체를. 안 해보시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는 해본 적 없어. 그리고 그렇죠.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숏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요? 왜 그런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 승희님이 A 주식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식을 A 주식을 사고 싶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B 주식을 팔았어요. 그럼 이거는 뭘 한 거냐면은 A 주식을 롱을 한 거고 B 주식을 숏을 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롱숏을 한다라는 얘기는 롱을 하는 건 보통 이제 매수한다고 하고 숏을 한다고 하면은 파는 거니까 매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개념 즉 A 주식을 사기 위해 B 주식을 팔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롱 A, 숏 B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끼님도 손절 자체가 공매도 포지션 아닌가요? 이렇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공매도 맞아요? 포지션이라기보다는 공매도와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공매도는 이해하면 아니죠. 되는 매도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A 주식을 팔았다라는 얘기는 롱 캐시를 한 거고 숏 A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다는 거는 숏 A를 한 거고 대신에 돈을 팔았으니까 뭐가 생겼냐면 현금이 생겼잖아. 나는 그렇죠? 현금을 가진 거잖아. 그 현금을 롱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숏 캐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숏 캐시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을 팔아버리고 현금을 파는 대신 뭘 사는 거지. 주식을 사든 아니면 비트코인 사든 뭘 사든 그게 이제 왜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숏 캐시를 합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네.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롱하고 숏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는 롱은 사는 거고 숏은 파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롱을 한 거는 매도를 안 하나? 나중에? 숏을 하면 나중에 매수 안 하나? 그러게요. 둘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벌고 돈을 잃고 하는 그 손익이라는 개념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게 손익이에요. 그거는 모든 것에 다 그래.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팔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롱과 숏의 차이는 뭐냐면 순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주가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가 매도 가격을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아,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사고 파는 건 항상 둘 다 하는 거는 똑같은데 숏은 뭐냐면은 매도를 먼저 하는 거야. 매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면은 매수를 나중에 하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 롱이냐 숏이냐를 숏은 매도다, 롱은 매수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반만 이해하신 거고 진짜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는 이 순서라는 개념이다. 순서가 다른 거다. 두 개 가장 큰 차이점은 순서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손익 구조가 달라요. 손익 구조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숏을 했어요. 숏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빠져.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나중에 결정했는데 매수 가격이 밑에 있고 매도 가격이 위에 있으니까 이건 돈 벌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매수 가격이 더 높고 매도 가격이 낮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손실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많이 빠져도 0 이하로 내려갈 수 없어요. 마이너스 주가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가 망하면 그냥 상장 폐지되고 끝이고 0이 되는 거지 그렇죠. 마이너스 주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 롱은 손익이 이렇게 해가지고 0이 되면 이만큼이에요. 내가 투자한 돈만큼 최대한 잃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숏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올라가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의 가격이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했는데 매수 가격이 끝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손실이
무한대가 와. 될 수 있다는 거죠. 끝도 없이 커질 수 있겠네요.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해야 되는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삼성전자를 숏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8만 원에 숏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20만 원 돼 버려. 음. 근데 20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에 이게 판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손실 규모가 내가 그 숏을 한 규모의 2배, 3배, 4배, 5배까지도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그게 이제 손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숏을 했는데 손실이 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느껴지는 공포심이 롱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음. 대응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진짜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아. 경험을 해보신 보니까 입장에서. 제가 우리 같이 했던 형이랑 얘기했던 거는 야, 숏이 얼마나 더 힘든 것 같냐? 우리의 결론은 3배 더 힘든 것 같다. 숏으로 돈 벌기가 3배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이제 공매도 이제 재개되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야, 나도 숏 해봐야지. 뭐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숏으로 돈 벌기가 3배 어렵다라는 거는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팀장님도 세배 어렵다고 하실 정도니까 진짜 어떤 말씀이신지 많이 깨져봤습니다. 네. 공매도 해가지고 네. 그 공매도를 했는데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을 공매도를 했는데 나는 이제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했는데 막 10% 20%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막 식은땀이 우리가 등에서 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롱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10% 20% 빠질 때도 막 힘들지만 올라갈 때 훨씬 더 무서워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말한 대로 이거는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손실의 범위가 그리고 커지는 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이유는 필요한 절차가 까다롭다. 이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숏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좀 까다롭다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공매도를 한다는 건 먼저 파는 거라고 했어요. 순서가 다르다. 그럼 먼저 팔아야 되는데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내가 주식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팔아요? 팔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기로 약속. 나중에 사기로 약속하고 나중에 이제 판다. 살게.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빌려야 돼요. 빌려서.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없으면 팔 수가 없으니까 주식을 빌려요. 그런 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대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차한다고. 대차. 네, 대차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없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놓고 먼저 파는 거예요.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바보가 주식을 빌려주지? 주식을 빌려간다는 거는 공매도 해가지고 나쁜 놈들이 내 주식을 팔겠다는 얘기인데 왜 주식을 빌려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주식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가서 팔 텐데 그럼 주가 빠질 거고 그런데 이제 왜 빌려주냐면 그 얘기도 좀 설명드려볼게요.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하는 그 롱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서 내가 돈 가지고 가가지고 팔면 돼요. 근데 이제 공매도는 이제 헤지펀드가 많이 하니까 헤지펀드를 가운데 놓고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여자라고 해서 대여자라는 거는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빌려주지? 이해가 안 된다. 연기금 그리고 인덱스 펀드 이런 쪽에서는 주식을 팔 계획이 없어요. 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그런데 주식을 빌려주면 빌려간 사람들이 주식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대신 제가 수수료를 드릴게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나는 주식 팔 생각이 없거든. 국민연금에서 주식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대여를 해주는 거죠. 대여.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안 팔 거니까 그쵸. 이거 빌린 값이라도 받을게. 그렇죠. 국민연금에서는 지금 뭐 공매도를 대여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덱스 펀드 해외에서 이제 장기 롱텀 펀드들 이런 펀드들은 주식 팔 생각 없으니까 그냥 빌려주면서 초과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여자가 주식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차 잔고가 올라간다고 해요. 대차 잔고가 올라갑니다. 이거 헤지펀드가 주식을 빌렸어요. 그러면 매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매도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공매도를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을 그래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내 손익이 결정되는데 그 다음에 숏 커버를 하는 거죠. 순서가 달라요.
매도 먼저는 숏이고 매수 나중에니까 숏 커버예요. 이거는 숏 커버다. 숏을 없애버린다라는 의미에서 숏 커버입니다. 그래서 네. 이때 매수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빌렸으니까 주식을 갚아야죠. 그쵸? 돌려줘야 돼. 이렇게 4개의 과정을 거쳐서 공매도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봐도 어렵죠. 되게 복잡해. 그냥 주식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은 이 대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PB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여해주고 대차 수수료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대차 수수료가 JKL님께서 대차 수수료 얼마나 되나 물어보셨는데 네. 이런 거예요. 그 대차 해준다라는 거는 주식을 빌려주는 거니까 저 대여자 PBS 관점을 우리가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슈퍼마켓에서 그 과자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거죠. 저 과자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요. 네. 무슨 과자 좋아하십니까, 그 승희님? 뭐 언급해도 되나요? 뭐 고구마깡, 새우깡, 새우깡, 걸 좀. 깡깡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칸초. 아무튼 좋아. 새우깡을 지금 재고를 네. 이제 쌓아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우깡을 막 이렇게 쌓아놔요. 근데 막 쌓아놓기만 했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대여자들도 어디 가가지고 인덱스 펀드나 이런 데 가서 주식 좀 내가 빌려가지고 대차 장사를 해야 되니까 주식 좀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빌려놓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우깡을 쌓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새우깡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대차 수수료도 올라가요. 그래서 대차 해주는데 드는 수수료도 천차만별이에요. 종목마다. 그게 일괄적으로 통일되는 똑같지 건 않죠, 당연히. 아니군요. 이거는 장외 거래라고 해서 돈 빌려주세요. 뭐 메신저로 해가지고 빌려주세요. 얼마 빌릴게요. 그래요? 얼마에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한 5% 주셔야 돼요. 6% 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숏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수수료가 어떤 거는 15%, 20%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거는 마치 이게 빌려줄 수 있는 건 없는데 빌릴 사람은 많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이 종목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수료 물어봐 주신 JK리님께도 저희가 커피 한 잔, 2잔 드리도록 하고요. 진짜? 모나코님이 드릴까 봐요. 네, 드릴게요. 그리고 네. 모나코님이 빌려주는 동안 악재가 터져서 대여자도 급히 팔아면 어떡하죠? 이러시는데 사실은 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빌려준다고 그렇죠,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갑자기 근데 나 팔고 싶어졌어 이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좀 빨리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그건 내가 가능해요. 가져와야 내가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이제 많이 이제 내가 주식 빌려줬는데 네. 좀 빨리 가져와. 지금 주식 필요하니까. 그게 언제냐면은 연말에 이제 의결권 하고 할 때는 내가 주식 빌려준 거 다시 가져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냐 이 말씀도 물어보시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미리 정하는 거야. 대여자와 헤지펀드들끼리 이 종목은 언제까지 빌릴 거예요? 언제 갚아드릴게요? 라고 이제 구두로 계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해주신 JY킴님, 모나코님도 커피 드릴게요. 이 질문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적극적으로 더 네, 많이 좋네요. 오실 것 같네요.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빌려준 사람은 뭐 인덱스 펀드, 연기금 뭐 등등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으로 그러니까 숏으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면. 영화 빅숏에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빅숏, 네. 못 보셨다고 했죠. 네. 근데 빅숏에 보면은 마이클 벌이라는 이 친구가 숏을 했는데 진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막 드럼 치고 막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힘들다 이러고 그러니까 야 너 저기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너 부동산 망한다고 그러는데 안 망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그 펀드에서 환매한다고 하니까 환매는 중단합니다 이래가지고 메일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숏은.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롱은 아까 손익 구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롱은 최악의 경우에 100% 손실 볼 수 있지만 업사이드는 무한대로 열려 있고 반대로 숏은 최대 이익은 100%지만 손실은 무한대다. 이 손익 구조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는 그러네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황별로 포지션이 바뀐다라는 것도 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롱을 했는데 내가 맞았어. 그러면 롱 포지션이 나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내가 좀 줄여도 여유가 있는 거야 상황이. 내가 맞았을 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숏은 베팅이 틀렸을 때 갚아줘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틀렸는데. 이래서 3배 더 어렵다고 하셨군요. 아까.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숏을 어떤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만큼 숏을 했어요. 근데 내가 틀렸어. 그럼 이 2%가 아니고 3%가 되고 4%가 되는 거야. 나는 틀렸는데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근데 롱은 어떻게 되냐면 2%인데 틀리면 1.5%가 되니까 틀렸는데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나마 마음도 편하고 그러면 좀 더 사줄까?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롱과 숏은 포지셔닝이 완전 달라진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포지션을 만들기가 또 어려워요. 이것도 업틱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삼성전자 주식 분할하기 전에 이제 그 그림이어서 이게 보시면 뭐 116만 원 이게 이제 사려고 여기다 대놓는 거 이제 매수 호가라고 하죠. 그리고 저기 116만 5천 원 저기는 매도 호가라고 합니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있어요. 그래서 승희님 주식을 살 때는 어떻게 사시나요? 저기서 그냥 116만 5천 원으로 그냥 사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한 2칸 아래 정도에 2칸 아래? 걸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다립니다. 마음으로 제발 좀 빠져주기를. 제발. 네. 그리고 다른 좀- 걸 하면서 집중하려고 하다가 생각 안 하고. 근데 그러다가 못 사고 버리고 올라버리면 어떡해? 오늘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 네, 오늘은 그러면 아닌가 아닌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좋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제 밑에다 걸어놓는다고 하거든요. 빨래에 걸어놓는 것처럼. 네네. 이 밑에다 걸어놓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걸어놓은 주식 거기에서 살짝만 터치하고 쭉 올라가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그지? 너무 좋죠. 그럼 너무 네, 좋지. 너무 근데 좋죠. 이게 이렇게 있다가 여기 살짝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사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뭐 시장가 매수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죠. 위에 있는 뜯어먹어요? 호가를 쫙 뜯어서.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나는 산다. 이런. 와, 근데 그건 정말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체결 리스크를 줄인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체결이 안 됐을 때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네. 왜냐면 내가 여기 걸어놨는데 이거 안 가고 가버리면 어떡해.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에 있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위에 있는 호가를 뜯어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위에다 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소극적인 거죠. 이 가격에 걸어놨는데 누군가가 사주면 너무 땡큐 이런 거고 아니면 나는 지금 급하게 팔아야 돼 그러면은 밑에다가 그쵸. 파는 거야 밑에다가. 그쵸. 근데 이 밑에다가 파는 거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 때는 밑에다 팔 수 있지만 공매도는 그렇게 안 돼요. 공매도를 할 때는 위에다가 대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업팅 룰이라고 해요. 밑에다가 팔지 마. 공매도는. 그게 업팅 룰이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있는데 요 종목이 이렇게 위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116만 5천 원에다가 막 걸어놔. 그래 누군가가 사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지션 구축하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뭐 주가가 있었는데 막 어닝 쇼크가 났어.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주가가 빠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회의를 해가지고 자 이제 이 종목은 안 되겠다. 공매도 지금이라도 들어갑시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걸어놓는단 말이야. 바로 팔 수가 없어요. 그 위에다 걸어놓으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 호가창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볼 겁니다. 네. 이게 점점 내려가요. 체결은 안 되고. 호가 이게 막 만주, 2만주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네. 사람들이 파는 사람은 팔아버려야지 이 밑에다 팔 수 있지만 공매도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대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밑으로 쭉 내려가서 거의 맨 마지막에 한 10% 정도 빠졌을 때 뚝 올라올 때 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매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공매도를 해보겠다라는 분보다는 이런 상황이 재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뭐 어려운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공매도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은 숏으로 해가지고 베팅하기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좀 사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림만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제목에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어제자 기사에 나온 그림인데 베어 그러니까 곰입니다. 곰이 사라졌다.
우리가 보통 황소와 곰 이렇게 말을 하죠. 황소는 막 가자 막 이런 거고 곰은 야 이게 뭐 닥터둠 뭐 이렇게 경기 안 좋고 막 주가 빠지고 막 이런 거예요. 네. 이 그림은 위에 있는 선은 그림은 뭐냐면은 숏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숏 인터레스트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뭐냐면 대차할 때 빌리는 수수료. 네. 대차할 때 빌리는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고 이게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러네요. 저게 낮아지면서 밑에 있는 그림은 S&P 500인데 파란색 선이 쭉 올라가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숏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지 펀드들이 롱숏을 하는 헤지 펀드들이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힘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숏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당한 거야. 테슬라에 당해 뭐에 당해. 테슬라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 만약에 숏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와. 손실이 컸겠어. 상상할 수가 없네요. 올해 게임스탑 숏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손실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자꾸 하면 할수록 헤지 펀드들이 숏을 무서워서 못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네. 숏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치 만약에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막 이런 것처럼 나는 숏이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무서워서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현상은 이렇다. 현상은 이렇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5월 3일 날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는 이렇게 숏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졌다. 예전만치 않아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 사실은 좀 겁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공매도가 네네. 있는 상황을. 근데 충분히 좀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께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네. 일부 마무리 해볼까요? 여기서? 그렇죠.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공매도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것보다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저 정말,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이해가 잘 됐거든요. 공매도를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네. 분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이건 사실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현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팀장님께 그러시는데 네네네.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기현치님께도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이거 막 쏘시네요. 네, 그럼요. 아유, 오늘 좋습니다. 박수는 날입니다. 네네네. 여러분들께 알겠습니다.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네네네. 네, 저희 1부 여기서 정리하고요.